20을 소인수분해 어떻게 되나요? 방법이 있나요? 물론 있죠. 뭐 나눠진 수를 찾아서. 근데 결국 이것도 방법론을 알려주는 거지. 결국은 뭐냐면 찾아내는 거라는 거. 물론 답을 못 찾아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소인수분해라는 그 과정, 개념 자체는 사실 어려운 개념은 아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답을 찾아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아이를 기르다 보면 저도 사실 고민이 될 때가 없진 않아요. 왜냐면 학교에서도 구구단 빨리빨리 외워라, 7, 8 하면 56 탁 튀어나와야지 생각하면 안 된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제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이걸 조금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어차피 이 사회는 그걸 요구하지 않느냐, 이런 관점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도 어떤 식으로 조언을 많이 드리냐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어렸을 때 구구단을 외우도록 가르치지 말고 학교에서 배우기 전에는 적어도 구구단을 외우지 않고 자연스럽게 꺼내서 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왜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제가 아이들 가르칠 때 어떤 아이들은 수학을 되게 좋아하고 되게 즐거워하거든요. 물론 힘들죠. 하지만 수학을 되게 즐거워해요. 근데 어떤 애들은 수학을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뭔가 배울 때마다 나 모르겠다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면, 수학을 어쨌든 간에 뭐 문제에 매달리고 이 문제 답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는 아이, 그리고 몰라도 막 이것저것 해보는 아이와 나 모른다고 하는 아이, 짜증내고 되게 괴로워하는 아이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수학이 답을 찾아내는 과목이다라는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학은 답을 어떻게든 찾아내는 과목이다라는 인식이 있는 아이와, 난 어떻게 하는지 안 배웠는데 왜 방법을 안 알려주냐, 나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 나 그대로 할게 라고 하는 아이는 이 수학의 정서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를 수학을 가르쳐 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애들은 한번 툭 건드려주면 답을 찾아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나 안 배웠는데 어떻게 하는 건데 나 몰라 이렇게 해버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나 이거 모르겠다니까 이렇게 하는 아이들은 수학을 잘해야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머리가 좋건 나쁘건 뭐 타고난 수감이 있건 없건 수학은 답을 찾아내는 거다 라는 관점이 있는 아이들은 이것들을 되게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소인수분해를 아이들한테 되게 많이 강조하잖아요. 소인수분해를 가르쳐주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소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은 없다. 어떻게 하는 거다? 찾아내는 거다. 20을 소인수분해 해봐 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20은 2 곱하기 10이잖아. 찾아낸 거예요. 뭐랑 뭐를 곱했더니 20이 되는지를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2랑 10을 보니까 아직 10이 소수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0을 또 소인수분해 해야 돼요. 그러니까 2 곱하기 5가 되는구나 라는 걸 찾아내는 거죠. 물론 답을 못 찾아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소인수분해라는 그 과정, 개념 자체는 사실 어려운 개념은 아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답을 찾아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소인수분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냥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인수분해를 해 그러면 가만히 있는 애들이 있어요. 왜? 안 배웠다 이거죠. 근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한테 수학은 답을 찾아내는 과목이다 이거죠.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면 내가 해볼게 이게 아니고 답을 찾아내라. 36을 소인수분해 해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와 뭐를 곱했더니 36이 나오는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이걸 못 찾아내는 거죠. 왜?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면 내가 찾아볼게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찾아본다는 관점 있는 애들은 1도 해보고 2 된다. 2 곱하기 18 되네. 6도 되네.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익숙하게 한 아이들이 소인수분해 하면 되지. 뭐 약수 찾으면 되지. 28의 약수 1 되고 2 되고 3은 안 되고 4는 되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아이들이 이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아이들한테 늘 이런 수학 정서를 극복해주기 위해서 늘 한 얘기가 뭐냐면,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라? 찾아내라. 나중에 어려운 문제 배울 때는 이거 어떻게 답 찾아야 되는지 알려줘. 근데 아직 니네 초등학교 때는 그런 거 없으니까 어떻게 해라? 찾아내라 이거예요. 특히 나눗셈을 배울 때 제가 아이들한테도 늘 강조하는 게, 나눗셈이 뭐야? A 나누기 B는 B에 얼마 곱하면 A가 되냐 이거잖아요. 10 나누기 2는 뭐예요? 10을 2로 나누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2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10이 되는지 어떻게 하는 거다? 찾아내는 거예요. 120 나누기 8 어떻게 하는 거죠? 120 나누기 8 막 세로셈 알려주고 하죠? 근데 120 나누기 8은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냐면, 8에다 뭘 곱하면 120이 되는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분수를 분수로 나눌 때쯤 돼야 이게 그냥 답을 찾아내는 거랑 역수를 곱한다, 이 중에 어느 게 더 편한지를 좀 계산하는 시점이 오지, 그 전까지의 수학은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찾아내는 겁니다.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도 니은자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저는 알려주지 않아요. 생강수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찾아내라 이거죠. 왜? 배수 쭉 하고 배수 쭉 하면 찾아낼 수 있고, 약수 쭉 해서 공통된 거 찾아내라 이거죠.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오히려 수학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의 약수와 얘의 약수 중에 겹치는 거 찾아. 얘의 배수와 얘의 배수 중에 겹쳐지는 거 찾아 이거죠. 24와 36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라라고 했을 때 수학을 잘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아니에요. 24, 36 하면 니은자 딱 해서 2 하고 12, 18 2 하면 6 하고 9 3 하면 2 하고 3 해가지고 이렇게 곱하면 최소 공배수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아니고 그 머릿속으로 24의 배수들이 쭉 떠오르고 36의 배수들이 쭉 떠오르고 거기서 겹치는 거 72 딱 이렇게 하고 끝내야 된다는 거죠. 수학은 답을 찾아내는 과목이다 라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알지 않잖아요? 그럼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이거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런 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구구단을 외울 때부터 저는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8을 9번 더하면 72라고 외워버리는 거랑 8을 9번 더한 숫자를 얼른 찾아내는 걸 익힌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8, 9 했을 때 70이라는 수가 하나 딱 떠오르는 아이하고 8, 9라고 했을 때 8의 배수들이 쭉 떠오르고 거기에 9번째 수를 찾아내는 아이는 수학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15 곱하기 4를 할 때 세로셈을 할 수밖에 없는 아이와 15 곱하기 4라는 걸 딱 했을 때 15의 배수들이 쭉 떠오르면서 그 중에 네 번째가 떠오르는 아이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아이들은 어디서 차이가 바로 나기 시작하냐면 나눗셈에서 바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15 곱하기 4를 할 때 15, 15, 15, 15를 해봤던 아이들은 60 나누기 4를 할 때요. 60 나누기 4? 15를 4번 더하면 60이었지? 라고 답을 찾아낼 수 있는데 이게 아닌 아이들은 60을 4로 나누면 1을 곱해서 4를 만들고 2가 남으면 뒤에 0을 붙여서 5를 붙이면 20이 되니까 0. 답은 15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관점은 뭐냐면 4에다 얼마를 곱하면 60이 되는지 어떻게 해라? 찾아내라. 이 관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은 결국 어떤 과목이냐면 답을 찾아내는 과목이에요. 제가 대학교 갔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굉장히 복잡한 방정식이 나오잖아요. 이걸 어떻게 풀어낼까요? 굉장히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게 수치 해석이라는 방법을 풀어냈는데 0.1부터 2000까지 어떻게 0.1 단위로 넣어보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구하고 싶잖아요? 0.01 단위로 넣어요. 더 자세하게 구하고 싶잖아요? 0.001 단위로 넣어보면서 이 답이 어디에 근접한지를 찾아내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답을 구해내는 과정이라고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 생각하는데 막상 우리가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는 8, 9, 70에 바로 튀어나와야지 하고 나중에 야 답을 한번 찾아봐라고 하면 이 아이들은 답을 찾아내본 경험이 없는데 나는 그냥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라는 인식이 쌓여 있는 거죠. 저는 수학을 가르치면서 어린 아이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개념이 뭐냐면 수학은 답을 찾아내는 과목이다. 72의 약수를 구해라라고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앉아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뭐 약수 구하는 법을 알려줘야 돼요? 아니면 약수 구하는 뭐 공식을 알려줘야 되나요? 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예요. 그냥 네가 찾아. 1 해보고 2 해보고 3 해보고 4 해보고 그러면서 찾아. 이런 거죠. 20을 소인수분해봐 어떻게 되나요? 방법이 있나요? 물론 있죠. 뭐 나눠진 수를 찾아서. 근데 결국 이것도 방법론을 알려주는 거지 결국은 뭐냐면 찾아내는 거라는 거예요. 20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곱하기 2개. 뭐 곱하기 뭐는 20. 2 곱하기 10이네. 10은? 그러면 2 곱하기 5. 그러면 찾아내는 거예요. 2 곱하기 2 곱하기 5는 20인 걸 찾아내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마음이 너무 급해서 이 과정들을 생략하고 있다. 제가 왜 아이들에게 소인수분해 계속해라. 그 다음에 자동차 번호판으로 심 만드는 방법 찾아내라. 구구단 외우지 말고 더 좋은 방법 찾아내라 라고 하냐면 수학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정서는 뭐냐면 수학은 답을 찾아내는 과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답을 찾아내도록 해라. 그게 뭐냐면 구구단을 외우지 말고 동수누가로 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라 라는 거죠. 저는 이런 정서를 가진 애들이 정말로 수학을 잘한다.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24와 36의 최대 공약수를 잘 찾는 아이들은 이 니은자를 빨리 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냥 24라는 걸 생각해냈을 때 24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약수들을 머릿속으로 1, 2, 3, 4, 6, 8, 12, 24 빨리 찾아내는 아이들. 거부감 없이 36, 1, 2, 3, 4, 6, 9, 12, 18, 36 이렇게 찾아내는 아이들이 결국은 최대 공약수를 잘 찾는 아이들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바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학생들 위한 다른 마음으로 빨리 외워와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분들 나름대로 교육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에서 구구단을 외워야 되는 그 시점 이전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수를 가지고 충분히 놀아보고 답은 찾아내는 거다라는 관점을 가지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우리 애는 그럼 이미 구구단을 외웠는데 어떡하냐? 망한 거냐? 또 물어보시는 부모님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망하지 않았죠. 이 아이들에게도 결국은 소인수분해 해봐라. 더 좋은 방법 없냐? 라고 계속 물어봐 주시는 거. 수학은 답을 찾아내는 과목이다.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주시는 게 결국 중고등학교 때 어렵지 않게 답을 찾아내는 그 과정을 견뎌내는 애들이다. 즐기는 애들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은 답을 찾아내는 과목이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